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바뀌었을까?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 보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념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게 반면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신조나 그런 이념에 따라서 외교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는 너무 미국을 추종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다 양보하는 식으로 민족적 강점까지 건드렸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척을 지게 됐고 그랬잖아요. 저는 재밌는 게 그 뒤에 이런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공화당이 만난 게 사실은 문재인과 트럼프 때입니다. 딱 겹치거든요, 임기가. 근데 문재인과 트럼프 때는 과연 그럼 트럼프와 문재인의 케미가 좋아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됐을까?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 또 판문점까지 합치면 3차례나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부시랑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탈냉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좋았어요. 육자회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중 협력이 가능했고 탈냉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와 노무현이 서로 정권의 성격이 다르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트럼프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협력이 불가능한 시기에 중국과의 협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미중 협력이 불가능한 신냉전 시기에 지나치게 남북 화해에 뭐라 그럴까 미련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세계적 조류의 흐름을 잘 못 읽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과도한 자기 과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향수에 빠져 있는 햇볕 정책의 향수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도 저는 그때도 예상했지만 안 될 것이다라고 봤고 지금 와서는 중요하게 바로 그러한 미국의 대중 정책, 대아시아 정책,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저는 그 신냉전에 맞는 대미 대일 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극명한 평가가 갈리네요.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반일 감정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거를 잘 받아주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 그랑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별명이 초반에는 55분, 나중에는 59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를 만나거나 또 강요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주로 본인이 얘기하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또는 장관들이 얘기하는 걸 거의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와서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던 걸 아는데 근데 자기 제일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나기 위해서 이곳 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I presented them with a portrait I recently painted of President No.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약간 싸우면서 친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는 뭐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건 역사가 좀 더 평가할 거고요. 단 한 가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그걸 개선한 것은 저는 분명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넣고 뚝심으로 만들어놨고 뭐 이재명 대통령 꼭 일본을 갔다가 뭐 미국을 간다. 이게 그 앞에서 안 됐으면 사실은 진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수 정부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과 앞으로의 그 관계에서도의 기초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됐다는 게 상당히 좋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화해 자체는 좋지만 그 성격 면에 있어서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아까 김건식 교수께서 이렇게 냉전 체제 또 미중 관계 이런 것이 한미 관계나 남북미 3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깨진 거는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체제적인 요인보다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건 미국 내 여론과 정치적 지형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만났지만 1953년 성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정의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김정은한테 얘기를 예. 했다가 실제로 8월 돼서 하니까 김정은이 아주 엄청나게 화난 그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신 얘기를 그렇게 쉽게 이행을 안 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예.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어떤 입지에 있고 미국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미국의 경제는 어떻고 그 사정을 잘 연구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이 사람이 정치적 입지가 유리하다고 예, 예. 판단할 것이냐 그 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홍현희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한테 화가 났거든요. 8월 15일 문 대통령이 평화는 경제다 하니까 8월 16일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가 나오면서 그 하반기를 계속해서 문 대통령 실명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예. 평화 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8일, 7월 28일 나온 김여정 담화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예. 북한을 협상에 끌어왔을 때는 과거의 북한과는 다른 북한이었던 거예요. 핵을 가진 북한이 됐다. 당연하죠. 노무현 때는 핵실험 겨우 그때 1차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핵을 가진 북한이 아니었고 북한은 그 사이에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에 의해서 사실 오바마는 임기 8년 동안 대북 정책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또 MB 박근혜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급속도로 핵 질주를 합니다. 2017년도 8년도 트럼프와 문재인 시기에 북한과 협상했을 때 그 예. 북한은요 핵 무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은 큰 소리 치고 지금도 당연히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10년 전, 15년 전 DJ 노무현 때 북한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북한이 본질적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예. 핵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저는- 이미 전략이고 남쪽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북한의 강령에 다 나와 있어요. 북한은 남쪽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완전히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미련을 가지는 순간 문재인 정권처럼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 굉장히 저도 불편합니다만 다른 건 개판을 쳤지, 다른 건 엉망을 했지만 외교 정책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하고 반일 감정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과거의 수렁에 빠져 있던 걸 예. 그래도 가져왔다는 거.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의 실패라고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하셨다고 얘기하니까는 정말로 동의하기가 문재인 정부가 어렵고요. 워낙 실패하는 걸 복원시키는 겁니다. 2018년에 예. 하노이들이 깨진 이후에 이제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노이 딜은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이틀간에 걸쳐서 하노이로 와서 트럼프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 정도 할 정도면은 북미 간에 밑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예.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 정상이 만나는 거죠. 근데 당시 그 하노이 회담을 하던 그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국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노이 딜을 하게 되면 예.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까 봐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또는 민주당 정권이
북한 문제를 잘못 따라서 또는 오판해서 그게 예. 깨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 망가진 외교안보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신다면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이 중충을 한번 올려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 잠시만요. 빨리 정부의 편집당해. 예.